논란의 영상은 지난해 5월에 올라왔습니다. 백종원 씨가 주방에서 닭뼈를 튀겼는데 튀김기 가까이에 액화석유 가스통 2개가 있었던 겁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액화석유 가스통은 화재 위험 등의 이유로 환기가 잘 되는 옥 외에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 씨 측은 환기를 충분히 했고 가스안전관리사 2명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한 뒤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윤기가 흐르는 뜨끈한 쌀밥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이 캔햄 한 조각. 정말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조합입니다. 달달 볶아 한 그릇 뚝딱 덮밥으로 먹고 떡볶이에 어묵 대신 넣어서 미트소스 먹듯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순두부찌개에 넣어 먹는 실패가 없는 필승 아이템입니다. 자, 이 사각형 캔에 든 햄은 현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학생들이 만들려면 생고기보다는 저렴하기도 하고 저게 더 현실적이죠. 통조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크푸드란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햄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고급 음식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군이 들여온 캔햄. 연줄이 있는 부유층만의 전유물이었고 여기에 김치를 더해 부대찌개가 탄생했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았던 보릿고개는 지나갔지만 어느덧 캔햄과 부대찌개는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한국인의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악관 출신 셰프도 이렇게 감탄할 만큼 말이죠. Where that flavor come from? That's good. You wouldn't expect it from the macaroni, the spam, the tofu. I mean. 네, 이런 한국인의 효자템 캔햄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날 선물 세트로 완판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이른바 백햄 때문입니다. 백햄 9개 세트의 정가는 5만 원대. 설날을 앞두고 온라인몰에선 45% 할인가로 팔렸습니다. 문제는 할인된 가격도 경쟁사 제품보다 비쌌고 정작 돼지고기 함량은 더 낮았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종원 대표가 결국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대비 저희는 굉장히 소량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의 마진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돈을 쓴 데다 후발주자라 생산량이 적으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2달 전 6만 4천 원까지 뛰었던 주가는 3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던 백종원 대표가 이번 논란 어떻게 수습할까요? 충남 예산시장의 임기에 편승해 주변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오른다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을 통째로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 대표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시장 상인들은 최근 일부 상가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월세 10만 원짜리였던 상가가 16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올라간다라거나 예산시장의 컨셉에 발맞춰 가야 하는데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백 대표는 판매 가격이 시장의 경쟁을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마음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시장을 옮기겠다며 통째로 시장 놔두고 다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경고 아닌 경고를 한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어서 땅값이 들썩거리면 저희 안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를 직접 반박했습니다. 백 대표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4분 남짓 분량의 영상에서 가맹점과 본사 간 매출 격차가 크다는 점, 가맹점의 존속기간이 짧다는 점을 집중 해명했습니다. 먼저 가맹 점포들의 지난해 평균 매출이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본사 매출은 9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매장의 평균 면적 축소로 인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백 대표가 제시한 영상 속 자료를 보면 점포 평균 면적은 2015년 50평에서 2023년 23평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작은 면적의 매장이 늘어나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이 줄어든 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평당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2010년도에는 평균 매출로 따지니까 1,782만 원이었고 2023년에는 2,350만 원으로 평당 매출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근데 기사에서는 매장당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써버렸어요. 본사 매출 증가폭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가 11배 증가했는데 매출은 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6.2%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가맹점은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고 본사는 9배 매출, 이런 파렴치한 회사를 만드냐고요. 저희랑 같은 브랜드건 뭔가를 비교해 보실 때 영업이익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희보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데 있을 겁니다. 브랜드 가맹점의 평균 존속 기간이 3.1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점일로부터 신고일까지를 계산한 영업기간을 폐점일까지 계산하는 존속기간으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2010년 이후로 급속하게 매장들이 늘어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소규모 브랜드들이고 이 브랜드들은 5년도 안 된 브랜드들이에요. 만들은 지. 그만큼 영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 대표는 마지막으로 점주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서 죄송하다면서 2,700여 개 매장 점주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은근히 사과주스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 다르지? 2년 전 백종원 대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지역축제 영상입니다. 당시 백 대표는 농약통을 언급하며 사과주스를 담아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실제로 해당 축제에선 이 아이디어가 활용됐고 영상에선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농약 분무기를 맨 채 사과주스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영상이 다시 소환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또 축제장에서 사용된 고기 구이용 그릴도 식품용이 아닌 공사장 자재용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지만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릴에 대해서도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스틸 304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에서도 안전성 검사 완료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감귤 맥주 함량 부족 논란과 원산지 거짓 표기 논란 등 이딴 구설에 오늘 더본코리아 주가는 상장 이후 장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이번에는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된장 제품인데요. 국산 재료를 썼다고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메주 된장과 대두 등 주 원료가 외국산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어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위법 논란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국산 마늘을 사용했다는 낙지볶음 제품은 중국산 마늘을 쓴 것으로 드러났고요. 실내에서 LPG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조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다른 회사 소스에 물을 섞어 판매한다는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소스는 백종원 만능 볶음 요리 소스. 이 소스에 홍콩 브랜드 소스인 이금기 팬더글 소스가 사용된 걸로 알려지면서 다른 소스를 희석만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됐습니다. 실제 시중에서는 백종원 소스가 팬더굴 소스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만능 볶음 요리 소스는 팬더굴 소스가 전체 중 17% 정도이고 물엿, 혼합간장, 정제수 등을 혼합해 볶음 요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로 개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 대표는 음식 프로그램에서 중국식 만능 소스라며 이를 볶음 요리 과정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더본코리아 측은 이른바 만능장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판매해왔습니다. KBS 뉴스 신서민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잇따른 구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백 대표는 오늘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주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오늘 주총에서 기존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개발 사업 및 기업 간 거래, 자사 온라인몰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된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백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의 원산지 표기 문제, 새마을 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약 2달 동안 구설에 올랐습니다. 백 대표는 홈페이지에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2차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